대한민국 상큼 발랄 비타민 같은 리포터 박민지 리포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장인들은요, 그 술을 의외로 많이 드시는 날이 월요일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일요일에 쉬니까 예, 맞아요. 그걸 월요일에 풀어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두 분도 월요일이 되시면 좀 술 생각이 많이 나시나요? 전 술 꺼냈습니다. 아, 장원나 씨는 어떠세요? 저는 원래 술을 안 먹어서 예. 왜 월요일에 술을 많이 드시는지 방금 그 이렇게 대답을 얘기에 해드리면 안 되는군요. 아니야, 저는 괜찮습니다. 굉장히 술 많이 먹습니다. 특히 월요일에 아. 술을 많이 먹고 예. 뭐 그렇습니다. 아니, 금요일 아닙니다. 저녁에 또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예, 많이들. 금요일 저녁에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네. 김태경 씨도 그렇고 장원나 씨도 원래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니 대리운전 하죠. 예, 아마 또 대부분은 금요일 또 월요일에도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음주하신 분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드리는 대리기사들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송에서 이렇게 편하게 방송한다 하지만 예. 저는 술 마시고 절대 대리운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못합니다. 아, 끊으셨다고 하길래. 아니, 예. 원래 마시는데 예. 저는 정말 대리운전 아니면 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대리운전 꼭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음주운전 안 되니까요. 그럼요. 한 잔을 드셨어도 절대 그렇죠. 운전대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일단 오늘은 그러면 대리운전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직무 특성상 고객이 100명이면 99% 이상의 술 드신 분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고충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 회장과 또 대리기사 몇 분을 모시고 애로사항을 들어봤거든요. 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시죠. 보험회사에서 1년에 2건 이상 사고를 내면은 보험을 안 받아줘요. 절차를 밟아서 보험 처리하면 되지만 대리기사한테 불이익이 제법 비싸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소액이면 보험 처리 정상적으로 못 밟고 그냥 현금으로 목적지는 대부분 동 단위로 불러주시잖아요. 가다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이러시고 조금 있다 보면은 그냥 코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겨울에 술 드신 분들은 히터 틀면 바로 주무셔요. 안전하게 주차를 해드리려면은 깨워야 되거든요. 그 전쟁입니다. 들으면 팔팔 뛸 얘기도 대리기사님들은 늘 있는 일이다 보니 그냥 삼키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걸 다 상대하다 보면 일이 안 되거든요. 빠른 길을 찾아서 가는 길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안 맞았을 때 트집을 잡을 수가 있죠. 요금을 주네 못 주네, 평소보다 비싸네 싸네, 감정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들 생겨요. 아, 정말. 네. 그 술을 조금 드신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진짜 힘든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와의 갈등도 좀 있는데요. 일단은 대리기사들의 보험이 따로 있지 않아서 작은 접촉사고라도 났을 때 불이익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소를 주로 동단위로 불러주시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주무시는 분들. 깨우는데 또 전쟁이라고 하시고요. 가격이 정찰대가 아니다 보니까 날씨나 요일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회사하고 합의를 봐놓고 대리기사한테 못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곤란할 때가 많고 또 고객과 갈등이 있을 때 회사가 기사한테 모든 책임을 좀 돌리는 부분이 약간이 있대요. 아. 그래서 네, 손님한테도 또 회사한테도 항상 의리되는 입장이라서 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와의 문제는 예. 실은 뭐 방송을 통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방송으로 나갔지만 예, 쉽게 예. 해결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보험 부분이라든가 아무튼 그 대리기사들의 어떤 처우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 국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나서서 맞습니다. 정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예. 절대 회사에서는 쉬 그렇죠. 대기사들에게 어떤 여유로운 조건을 내걸지는 예.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그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술을 드실 때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떻게 그럼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애로사항 중에 하나 있는 그 동반 불러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탈 때 네. 물론 이제 만취하신 손님들은 그나마도 안 되는데 네. 적당한 기억이 있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뭐 번지수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내비를 이용해서 예. 정확하게 찍고. 닭 앞에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무슨 동이 오고 출발이고 잠들어 버리면 그렇죠. 나중에 깨우면 어쩌냐 저쩌냐 막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고객님 뭐 조금 자세하게 번지수를 알려드리면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다가 네, 알려줄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잠들면 그 이제 술 취한 그렇죠. 분이 번지수까지 어떻게 또 일일이 다 그렇죠. 말씀을 또박또박 하세요. 그렇죠. 열선 들어오면 또 바로 잠 오잖아요. 그렇죠. 따따. 그렇죠. 편히 잠 오지요. 그러니까 특히 뭐 그 내비게이션에 집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하면 들어갈 때도 있고 한데 네. 여성분일 경우에는 흔들어서 깨우기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사실. 괜히 신체적 접촉은 또 그렇죠, 여러 그렇죠. 가지 불상사의 어떤 예. 소짓거리가 되니까
예. 그럴 수도. 근데 이제 예. 자,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리기사와 회사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예. 그 대리기사분들의 어떤 그 처우 문제는 네.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예. 이 손님들과의 마찰 부분은 그렇죠. 어느 정도는 기사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술 드신 맞아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맞아요, 소위 맞아요.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맞아요.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는 가슴은 찢어지지만 맞습니다.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본인이 절대 강압적으로 해결을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을 불러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결을 그렇게 봐야지. 되더라고요. 왜냐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커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사실 저도 인터뷰를 할 때 여쭤보잖아요. 혹시 술 드신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뭐 폭언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폭행이라든가? 속상하신 적 많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근데 다 일일이 얘기하시기보다는 말도 못한다고. 이거 자존심은 대리기사 하려면 집에다 놓고 와야 된다. 다 이해하고 한다.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말씀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속상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폭언이나 폭행이나 원래 술 안 드셨을 때는 얼마나 좋은 분들이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감내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 속상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좀 진짜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상으로 나가지 못할 정말 더 많은 일들이 그분들한테 일어나고 있을 그렇죠, 거라고요. 아니 대부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 번째가 이제 이래서 세 번째가 이제 정찰제 이 가격 부분들. 네네네. 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보고요. 예. 그 이제 일부 그 뉴스나 언론에서 잘못하면 그 우리 대리기사들의 나쁜 점들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방송이 그렇죠.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간혹 예, 보면 물론 예. 방송에서는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내보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 귀에 들리는 거는 그렇죠. 나쁜 것만 기억이 정말 이게 되니까. 귀가 인식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맞아요. 그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인데 미디어를 통해서 일부 대리 기사들의 좀 나쁜 점만 좀 부각이 돼서 모든 대리 기사를 좀 일반화시키는 경향 때문에 많이 속상하다. 이거를 우리 TVN 교통방송에서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십시다 그러면 그 말씀 해오신 거를. 예, 대리 기사님들이 앞으로 바라시는 그 점을 제가 또 얘기 담아왔거든요. 예. 얘기 들어보시죠. 노동을 한다면 비례한 가치가 보장이 된다면은 손님한테 더 친절한 인사,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운행할 수밖에 없으면 기사님도 사람인데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 동료의 인사도 안 하게 되고 사소한 것에 큰 시비가 되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없으면 맘 놓고 술도 먹지 못하는 거고 집에 가지 못하거나 차를 두고 가야 되는 이런 게 현실이고 나름 이렇게 음주운전을 방지해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주고 귀가시켜주는 공익적인 역할이 있거든요. 그에 합당한 조치가 없다 보니까 기사는 기사대로 힘들고 손님은 손님대로 불만이 있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대리를 할 수 있는 직업이 이렇게 형성되거나 대리운전을 통해서 낙오된 계층의 사람들이 본인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가 뒷받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들 하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도 공익적 역할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사들도 힘들고 고객들은 불만이 생기는 것 같다. 네네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씀이신데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사의 노동에 비례한 가치가 보장이 된다면이라는 문구에서 저는 예. 제가 오늘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가격이 안 맞으면 손님한테 불친절하겠다는 의미로 또 생각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충분히 그래서 당연한- 굉장히 약간 꼬아서 조심스러운데, 생각하면 예, 맞습니다. 다분히 그래서 그렇게 들으실 여지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정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 가격이 네네, 정례화돼야 맞습니다. 된다는 예. 거는 정찰제가 우리가 되어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풀면 되는데 소위 말하면 제가 반대 의견을 내자면 네. 13,000원에 콜을 걸었다가 안 와요. 네. 그러면 술 취한 분이 15,000원을 갑시다 그러면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전화 와요. 이러한 불편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은 소위 그것도 100% 모든 대리기사님이 그러진 않지만 그런 기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문제시 삼는 거죠. 아니, 얼마나 기분이 나빠. 저도 예, 처음 알았는데 날씨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이 택시처럼 같은 가격에 같은 거리에 같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날 대기하고 있는 대리 기사의 수와 또 그날 날씨 뭐 아니라면 그날 교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라고 해요 가격이. 근데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의 의견일 뿐이지 그렇죠. 공표가 안 된 상황이죠. 일반 시민. 그렇죠. 그러니까 정찰제가 그러니까 되어 그렇죠. 좀 필요하다. 예, 제 생각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거리에 비한 예, 예. 거리에 비례적인 어떤 그런 요금제라면 일반 그
손님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예, 예. 야 오늘 손님 오늘 날씨가 좀 굳으니까 좀 더 주셔야 됩니다. 뭐 어쩐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손님 입장에서도 손님 입장에서는 예, 예.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콜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콜센터에서 받는데 원래는 한 15,000원 정도의 가격인데 너무 그날은 콜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회사에서 13,000원 이렇게 콜을 하면 그 다음번에 그 고객이 저번에 13,000원을 13,000원 불렀는데. 네,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과 대리기사의 또 그 마찰들이 갈등이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정비가 필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15,000원에 콜을 해서 15,000원에 가기로 했으면 15,000원을 주셔야 되는데 회사랑은 15,000원에 가기로 해놓고 저번에 13,000원으로 갔다. 더 이상 못 준다 해서 13,000원 주시면 수수료를 15,000원에 그 수수료를 내야 해서 그만큼 또 대리기사가 손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예, 예. 회사와 대리기사들 간에 이제 어떤 그 문제점 해결을 해야 그렇죠. 되고 이게 삼각관계더라고요. 손님은 손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난번에 13,000원이면 이번에도 13,000원이라는 인식은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당연히 바꿀 수는 그런 없어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정찰제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리기사의 직업이라는 게 네.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온 직업이거든요. 뭐든지 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선뜻 원해서 온 건 아니겠죠. 예. 또 제2 직업으로 직업군으로 그렇죠. 형성이 돼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들어갈 때 회사하고 다 그런 거를 다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런 거를 불편함을 손님들한테 전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손님들한테는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안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죠. 생각할 때 뭐냐면 예, 회사하고 풀 문제는 회사하고 풀고 승객과의 문제는 정확하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어느 일이든 이렇게 힘든 점도 많이 있고요. 또 맞습니다. 마음 상하고 예. 혼자 이렇게 끙끙 앓는 것도 있겠지만 예.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네. 박민주 네. 씨. 아, 저는 그래요. 그 대리기사님들도 직업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좀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그러면서 그 대리기사들도 스스로 프로페셔널한 직업 의식을 갖고 손님들에게 불만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대리기사님들 오늘도 월요일이라서 술 드신 고객들 많이 마주할 할 텐데 네.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도 잘 들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박민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30분 교통정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